지난번에는 이제 해인사에서 해제하고 눈물을 머금어가면서 한철 방탕하게 살고 헛살은 거를 이제 회한에 젖어서 나온것까지 했지.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뭐 만행이라고 그래요. 해제 때 조금 다니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내가 송강사에서 그 방부 들여놓고 찾아갔던 데가 정일 스님 있는 데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일 스님 계신 강진 만덕사로 가서 정일 스님을 모시고 좀 살아야겠다 그러고 갔는데, 그때까지도 그 치구심, 그 구하는 마음으로 막 끌어올렸던 상기 같은 거, 그리고 막 뭔가 막 안정이 안 된 거죠. 그런 게 이제 눈에, 내가 생각해도 뭐 한심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나를 알았던 스님들이 그 다음에 날 보고 평가하기를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. 엄청 막 이러고 폼을 잡고.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조금 다니다가 강진 만덕산 백년사로 이제 정일 스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스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정일 스님은 하도 나 같은 그런 케이스 경우를 좀 여러 번 봐가지고, 그래 나하고 살려면은 여기서 1000일 동안 나하고 기도를 좀 같이 하자. 나가지 말고,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1000일 동안 그 기도를 하거라. 그래서 아니 저도 강진 백년사 같은 그런 좋은 도량에서 뭐 지내면 너무 좋죠. 그래서 이제 1000일 약속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,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밖에 안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. 그 법당에서 이제 하루에 3번씩 꼭 정건하고, 그 3번씩 정건하는데 무슨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날 묶어 놓는 거죠. 이제 그러면서 지내니까 나도 좀 가라앉게 되고, 또 정일 스님하고 수시로 앉아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내가 좀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그 법당 뒤에 가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, 그 강진 백년사 법당에는 시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를 찾으려고 그 뚜레를 들고 밧줄을 들고 나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 발자국을 찾고, 소 꼬리를 보고, 뭐 소 뒤에 엉덩이를 보고, 시커먼 소를 찾아서 길을 들여서 하얀 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소는 본 건가? 아니면 소 꼬리를 본 건가? 아니면 발자국을 본 건가?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뭔가 나는 달라졌는데, 그렇다고 그게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는, 불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굉장히 정신적으로 갈등이 심해요.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, 이게 순수하게 공부를 하면은 물 흐르듯이 공부가 되는데, 내가 알았다는 소견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 기름칠에는 뭐 미꾸라지 잡아놓은 것 같이 이 의심이 안 걸리는 거예요. 정말 공부 안 돼요. 괴로워.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, 정일 스님이 정강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유튜브도 USB인가요? USB인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듣는 거, 뭐 CD도 있고 하지만은 정강 스님 법문이, 그 당시에는 큰 릴 테이프에다 넣어가지고 큰 방에서 아침에 1시간씩은 꼭 그 정강 조실 스님 법문을 들었어요. 그 정정강 스님 법문을 들으면은 이제 당신 일대기, 당신이 쭉 출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들, 뭐 이런 일대기하고, 그 다음에 소녀 강의를 하셨고. 근데 정강 스님은 공부 힘이 있었어요. 그 제가 그래도 이 선원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 선원에 대한 입장 같은 게 정리가 된 게, 그 강진 백년사에서 정강 스님 그 법문을 들으면서, 그렇지, 내 공부가 잘못
된 게 아니었다는 거. 그리고 중간에 그 알아졌다는 소견 때문에 덜 까불고 다녔던 것도 충분하게 이래서 그렇구나는 대충 나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. 그 열심히 살았어요. 바깥 출입 안 하고.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되고 이듬해 봄이 이제 됐는데 거기서 무슨 사고가 좀 납니다. 이제 거기 있던 스님이 약간 몸이 좀 안 좋은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. 그 살림을 살았는데 그 밑에 그 마을에 이제 어떤 그 좀 정과도 많은 그 속인이 와서 그 스님을 좀 가끔씩 올라와 가지고 그 스님한테 함부로 하고, 그래서 그 꼴을 보다가 안 되겠길래 화가 나니까 이제 가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. 폭행 사건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뭐 그 보통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. 빨리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. 경찰에서 고발한다고.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 너머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천일기도가 이제 물거품이 돼버리고, 그렇게 해서 그게 76년도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, 저 화순 쌍봉사에 가서도 좀 지냈고, 이제 뭐 정처 없이 왔다 갔다 돌아를 다니다가 그 77년도 여름을 오대산 상원사에 방부를 드렸습니다. 오대산 상원사에 방부를 드렸는데 그 전에 77년도 봄에 해인사에 있었구나. 해인사에 있는데 그 저의 고등학교 동창의 여동생이, 여기서 이름은 얘기를 할 수 없고, 여동생이 저는 몰랐는데 아마 저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모했던 걸로 그냥 알고 있어요. 참 쑥스럽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. 내가 인물이 좋잖아요. 그래가지고 행사를 찾아온 거예요. 행사를 찾아와서 그때가 왕벚꽃 나무, 행사 그 선열당 앞에 오래된 왕벚꽃 나무가 있습니다. 그게 막 흐트러지게 피어 있는데 원주출에서 전화 왔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는, 오빠 내가 여기 그 대구에 무슨 시외버스 정류장인데 그 오빠를 좀 보러 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오라고 그랬죠.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장경각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구경을 시켜주고, 그 대구 서부주차장으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태워서 보내는데, 그때 같이 이제 이렇게 다니던 스님들이 요 보강암 살던 현진 스님, 또 지금 해인사 연화보는 원타 스님, 이분들하고 같이 저쪽으로 그 선산 도리사로 해서 어디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기로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로 들려서 저기로 이렇게 뭐 어디로 갈 거라고 그러면서 영주 부석사로, 소백산에 희방사로 이런 데로도 이제 한 바퀴 돌 참이다.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서울 가는 차를 타는 거 보고 우리는 이제 선산 도리사 갔다가 에이 저 간월도나 한번 가자. 그래서 간월도로 간 거예요. 근데 그 고등학교 그 친구의 여동생은 내가 보고 싶어서 희방사로, 영주 부석사로 거기 가서 이제 초파일 얼마 안 남았을 때 등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한 이틀씩 자면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.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망월사로 올라갔다가 또 오대산 상원사 방부를 드렸는데
망울사 어느 스님이 얘기하기를, 스님 동생이, 사촌 동생이라 하면서 누가 망울사를 올라갔다가 상원사로 갔다니까 울면서 내려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 친구 동생인가 뭐 그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,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를 갔습니다. 제주도 조천에 있는 양진함에서 이제 여름을 지내는데, 어떻게 뭐 알아보면 알아보는 길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알았는가, 제주도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. 소포가 하나 왔는데, 나를 찾아다니면서 그날마다 썼던 일기장하고 그 대학노트에 한 권하고 손으로 뜬 러닝셔츠, 그물로 된 러닝셔츠, 양말, 뭐 이렇게 기지로 된 승복감하고 이렇게 같이 보낸 거예요. 그 제주도에서 산 지가 한 달쯤 넘었는데, 그 소포를 받아보면서 그 대학노트를 보는데 구구절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. 양진함은 바로 뒤에 쪽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다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되지. 내가 돌을 닦으러 온 사람이. 그래서 그거를 한 장씩 찢어가지고, 양진함은 바로 제주도니까 태평양, 그러니까 그 사연 많은 편지를 태평양 앞바다에 한 장씩 띄워보내고, 양말도 갖고 있으면 생각날까봐 이쪽 스님 주고 다 나눠주고 다 털어버렸습니다. 털어버렸는데도 그 편지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라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잊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. 그게 제가 27살 때입니다. 그래서 제주도를 떠나서 이제 저 홍제사 뒤에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. 일타 스님도 거기서 공부를 하셨다는 데고, 유명한 토굴 암자입니다. 거기를 쌀 반마를 지고 소금이랑 간장이나 좀 얻어가지고 그 밑에 홍제사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용맹정진을 해야겠다, 잊어먹어야겠다. 한 보름 사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. 잊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더 앞에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. 그냥 놔둬야지 되는데,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.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전화를 해서 동작동 국립묘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죠. 그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만나가지고 제 동생 묘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나는 죽고 사는 문제,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뭐 꼭 절에서 중노릇 할 생각 없다. 네가 그럼 그 대답을 해다오. 그럼 네가 뭐 결혼하자면 하고 살자면 살겠다.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내 동생의 죽음의 문제가 내가 해결이 안 됐는데, 이제는 나한테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나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먹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. 그냥 그 가을비 비슷한, 가을비 같은 게 부슬부슬 가을비도 아니었고 여름, 잘 기억은 안 난다. 철이 어느 철인가 했던 거. 여름 되기 전인, 여름은 지나갔다 조금. 그렇게 해서 이제 비 오는 그 우산 받고 서 있는 그 뒤로 두고 휘적휘적 그저 동작동 현충원 문을 나서가지고 돌아서 나오는데 나도 가슴이 저리더라고요. 그 남녀 간의 그런 그 정이라는 게 이게 참 도를 향해 가는 길에는 큰 장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슴도 아프고, 나도 인간이고 나도 이렇게 탁 그면 여기서 빨간 피가 나오지 하얀 피는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어찌 27살의 청년이 머리를 깎은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랑의 감정이 왜 없겠어요. 그때 참 많이 아팠죠. 이제 그렇게 하고
어떻게 돌아다니다가 해인사에서 같이 화대를 보면서 큰 방에 불 왕창 뗐던 백년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사고를 치러 다닙니다.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너무 아쉽죠. 근데 오래 좀 끌고 가야지 됩니다, 제가.